이 사연은 서울 강남의 한 IT 재벌 가문의 이야기를 각색하였습니다. 서울 강남 한복판, 하늘을 찌를 듯 솟아오른 미래테크 본사 건물은 그 자체로 하나의 랜드마크였습니다. 40층 높이의 유리 외벽은 가을 햇살을 받아 찬란하게 빛났고, 로비에 들어서는 사람들의 얼굴에는 저마다 긴장감이 서려 있었죠. 오늘은 미래테크 창립 10주년을 맞는 특별한 날이니까요. 회장님께서는 아직 도착하지 않으셨습니다. 비서실장 민수의 말에 행사 준비 담당자들은 더욱 긴장된 표정을 지었습니다. 박영희 회장의 까다로운 성격은 업계에서 유명했으니까요. 그녀가 만족하지 않는다면 수십억을 들인 이 행사도 물거품이 될 수 있었습니다. 할머니, 제가 미래테크를 세계 1위로 만들게요. 행사장 한쪽에서 14살 민재가 거울을 보며 연설 연습을 하고 있었습니다. 오늘 그는 할머니 영희 회장으로부터 공식적으로 후계자 지명을 받을 예정이었습니다. 어린 나이에도 불구하고 그의 눈빛에는 어른스러운 야망이 서려 있었죠. 민재야, 넥타이가 삐뚤어졌네. 어머니 수진이 다가와 아들의 넥타이를 매만집니다. 그녀의 표정에는 뿌듯함과 긴장감이 공존했습니다. 미래테크의 며느리로, 그리고 미래 회장의 어머니로서 오늘은 그녀에게도 중요한 날이었으니까요. 같은 시각, 서울 외곽의 낡은 원룸에서는 14살 소녀 지은이 아버지의 약을 챙기고 있었습니다. 좁은 방 안에는 오래된 가구와 책들이 가득했고, 벽에는 지은이 받은 상장들이 빼곡히 붙어 있었죠. 아빠, 약 먹을 시간이에요. 지은은 창백한 얼굴로 누워있는 아버지 현우에게 다가갑니다. 현우는 힘겹게 몸을 일으키며 딸의 손을 잡았습니다. 고맙다, 우리 딸. 현우의 손은 마른 나뭇가지처럼 여위어 있었습니다. 한때는 활기찼을 그의 얼굴에는 세월의 흔적과 병마의 고통이 깊게 패여 있었죠. 지은은 아버지의 약을 챙겨주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아빠, 내가 꼭 성공해서 우리 행복하게 살게요. 미래테크 같은 회사 차리고 아빠 치료도 제대로 해드릴 거예요. 현우는 쓴웃음을 지으며 딸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그의 눈에 잠시 슬픔이 스쳐 지나갔지만 지은에게 보이지 않게 감추었죠. 넌 꼭 성공할 거야. 너는 내 어머니를 닮았으니까. 지은은 아버지의 말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어머니에 대한 기억은 없었지만 아버지가 자주 이야기해준 어머니는 항상 그녀의 마음속에 있었죠. 벽에 걸린 낡은 사진 속의 여인은 지은을 닮았습니다. 아니, 지은이 그녀를 닮았다고 해야 할까요? 사진 속 여인의 목에는 손뜨개 스카프가 둘러져 있었습니다. 미래테크 본사 행사장은 이제 사람들로 가득 찼습니다. 재계 인사들, 정치인들, 언론인들이 모여 웅성거렸죠. 그리고 마침내 모두가 기다리던 순간이 왔습니다. 박영희 회장이 등장한 것입니다. 70살의 나이에도 불구하고 영희의 걸음걸이에는 힘이 넘쳤습니다. 단정하게 올려붙인 머리, 완벽하게 재단된 정장, 그리고 누구도 거역할 수 없는 카리스마가 그녀를 감싸고 있었죠.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길을 터주며 그녀에게 존경의 눈빛을 보냈습니다. 오늘 미래테크가 걸어온 15년의 여정을 함께 축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영희의 목소리는 작았지만 행사장 구석구석까지 또렷하게 울려 퍼졌습니다. 사람들은 숨죽이며 그녀의 말을 경청했습니다. 저는 항상 이 회사가 단순한 기업이 아닌 미래를 창조하는 힘이라고 믿어왔습니다. 그리고 오늘 그 미래를 이끌어갈 새로운 주역을 여러분께 소개하고자 합니다. 영희의 말에 수지는 민재의 어깨를 꼭 잡았습니다. 이제 그들의 꿈이 현실이 되는 순간이었죠. 그러나 바로 그때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낡은 교복을 입은 소녀가 사람들 사이를 헤치고 앞으로 나섰습니다. 그녀의 손에는 하얀 손뜨개 스카프가 들려 있었죠. 행사장은 순간 조용해졌고 모두의 시선이 그 소녀에게 집중되었습니다. 저 애는 뭐지? 누구지? 행사장은 순식간에 웅성거림으로 가득 찼습니다. 지은은 떨리는 걸음으로 단상 옆에 있는 혜린의 사진 앞으로 다가갔습니다.
그리고 손에 들고 있던 하얀 손뜨개 스카프를 사진 앞에 조심스럽게 내려놓았죠. 아빠가 늘 당신 이야기했어요. 매년 이날이면 어머니를 위해 스카프를 떠오셨거든요. 지은의 작은 목소리가 갑자기 조용해진 행사장에 메아리처럼 울려 퍼졌습니다. 영희는 그 자리에 얼어붙은 듯 서 있었습니다. 소녀의 얼굴이 젊은 시절 혜린과 너무나도 닮아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건 단순한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그 눈빛, 그 입술, 그리고 그 고집스러워 보이는 턱선까지 모든 것이 혜린이었습니다. 할머니, 저예요. 지은이 영희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그 말은 폭탄처럼 영희의 심장을 강타했습니다. 영희는 휘청이며 단상 난간을 붙잡았습니다. 이게 무슨 일이야? 영희의 목소리에는 당혹감과 혼란, 그리고 무언가 깊은 감정이 서려 있었습니다. 수지는 재빨리 민재를 감싸 안으며 경계의 눈빛으로 지은을 노려보았습니다. 그녀의 직감이 위험을 감지했기 때문입니다. 회장님, 괜찮으십니까? 민수가 재빨리 영희에게 다가갔지만 영희는 그의 부축을 거부했습니다. 행사를 잠시 중단하겠습니다. 모두 양해해 주십시오. 민수의 안내에 따라 행사장은 천천히 비워졌지만 사람들의 수군거림은 더욱 커져만 갔습니다. 지은은 그 자리에 그대로 서 있었습니다. 모든 사람이 나간 후 행사장에는 영희와 지은, 그리고 수진과 민재, 민수만이 남았습니다. 넌 누구냐? 어떻게 여기까지 왔지? 영희의 목소리는 차가웠지만 그 안에는 미세하게 떨림이 있었습니다. 지은은 주머니에서 낡은 사진 한 장을 꺼냈습니다. 사진 속에는 젊은 혜린과 한 남자가 행복하게 웃고 있었죠. 저는 김지은이에요. 김현우와 박혜린의 딸이고요. 그 말에 영희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수지는 재빨리 끼어들었습니다. 말도 안 돼요. 혜린 언니는 결혼 후 아이를 낳지 못했어요. 모두 알고 있는 사실이잖아요. 지은은 조용히 수진을 바라보았습니다. 어린 나이에도 불구하고 그녀의 눈빛에는 단호함이 서려 있었죠. 어머니는 저를 낳은 후에 결혼하셨대요. 그리고 그 후 얼마 지나지 않아 세상을 떠나셨고요. 영희는 흔들리는 다리로 가까운 의자에 앉았습니다. 15년 동안 철저히 감춰왔던 과거가 이렇게 불쑥 눈앞에 나타날 줄은 몰랐습니다. 혜린과 현우의 관계를 알고 난 후 영희는 모든 수단을 동원해 그들을 갈라놓았습니다. 혜린이 임신했다는 사실은 전혀 몰랐죠. 증거는 뭐지? 내가 정말 혜린의 딸이라는 증거 말이야. 영희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지은은 다시 한번 주머니에 손을 넣어 작은 목걸이를 꺼냈습니다. 그것은 자물쇠 모양의 펜던트였죠. 아빠가 말씀하시길 이건 어머니가 저에게 준 유일한 선물이래요. 작은 어머니가 가지고 계신다고. 영희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그녀는 서랍을 열어 보관하고 있던 혜린의 유품 중에서 열쇠 모양의 펜던트를 꺼냈습니다. 두 펜던트는 완벽하게 맞아 떨어졌습니다. 이럴 수가. 영희의 목소리가 작게 떨려 나왔습니다. 수지는 상황이 불리하게 돌아가는 것을 보고 재빨리 민재의 손을 잡아 끌었습니다. 가자, 민재야. 이건 어른들의 일이야. 그러나 민재는 호기심에 가득 찬 눈으로 지은을 바라보았습니다. 같은 또래의 이 소녀가 갑자기 자신의 이모의 딸이라니 너무나 흥미로운 상황이었죠. 지은은 조용히 영희에게 말했습니다. 저는 아무것도 바라지 않아요. 다만 아빠가 많이 아프셔서요. 치료비가 필요해요. 아빠는 절대로 제가 이곳에 온 걸 모르세요. 아빠가 알면 정말 화내실 거예요. 그녀의 말에는 어른스러운 책임감이 묻어났습니다. 14살 소녀의 어깨에 얹힌 무게가 느껴졌죠. 영희는 지은의 손을 잡았습니다. 내 아버지, 현우는 어디 있니? 영희의 목소리는 이제 부드러워졌습니다. 지은은 잠시 망설이다 대답했습니다. 강서구 화곡동에 있어요. 작은 원룸이에요. 영희는 민수에게 시선을 돌렸습니다. 민수 씨, 모든 일정을 취소하세요. 그리고 지은이의 집 주소를 확인해 주세요.
그리고 비밀리에 현우 씨의 모든 정보를 조사해 주세요. 민수는 고개를 숙이고 자리를 떠났습니다. 수진은 불안한 눈빛으로 영희를 바라보았지만 영희는 그런 수진의 시선을 완전히 무시했습니다. 지은아, 너와 이야기를 더 나누고 싶구나. 내 아버지도 만나고 싶고. 지은은 잠시 망설였습니다. 그녀는 원래 스카프만 두고 조용히 사라질 계획이었습니다. 하지만 할머니의 눈빛에 무언가 진심이 느껴졌습니다. 아빠는 만나기 싫어하실 거예요. 아빠는 할머니를 많이 원망하고 계세요. 영희는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당연하지. 내가 너희에게 큰 잘못을 했으니까. 처음으로 영희의 목소리에 후회의 감정이 묻어났습니다. 철의 여인이라 불리던 그녀의 단단한 껍질에 작은 균열이 생긴 순간이었죠. 그날 밤 영희는 자신의 펜트하우스 창가에 서서 서울의 밤 풍경을 바라보았습니다. 10년 전 그녀가 미래테크를 창업했을 때만 해도 이 도시의 스카이라인은 지금과는 완전히 달랐죠. 지금의 화려한 고층 빌딩들 사이에서 미래테크 본사 건물은 특히 돋보였습니다. 그것은 모두 그녀의 노력과 희생의 결실이었습니다. 하지만 오늘 그녀는 처음으로 자신이 치른 희생의 크기에 두려움을 느꼈습니다. 회장님,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민수가 조심스럽게 보고서를 내밀었습니다. 영희는 천천히 소파에 앉아 보고서를 펼쳤습니다. 김현우, 46살, 전직 미술 선생님, 현재는 백혈병 투병 중. 딸 김지은과 함께 서울 외곽의 작은 원룸에서 거주. 생계는 기초생활수급자 지원금과 지은의 아르바이트로 간신히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혜린이와는 대학교 때 만났군요. 영희는 옛 사진 한 장을 꺼내 들었습니다. 대학 축제에서 찍은 사진이었죠. 혜린과 현우는 나란히 서서 밝게 웃고 있었습니다. 그 웃음 속에는 미래에 대한 희망과 순수한 사랑이 담겨 있었습니다. 내가 이들을 갈라놓았군. 영희의 목소리에는 깊은 후회가 묻어났습니다. 당시 그녀는 혜린에게 현우 같은 무명의 미술 선생이 아닌 재벌가 아들과의 결혼을 강요했습니다. 가문의 명예와 회사의 미래를 위해서였죠. 혜린이가 임신했다는 사실은 전혀 몰랐습니다. 영희는 창백한 얼굴로 중얼거렸습니다. 그녀의 마음속에서는 오래된 기억들이 물밀듯이 밀려왔습니다. 혜린의 눈물 어린 항변, 그녀의 절망적인 표정, 그리고 결혼 후 얼마 지나지 않아 찾아온 비극적인 죽음까지. 내가 딸을 죽게 했구나. 영희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철의 여인이라 불리던 그녀가 이렇게 무너지는 모습을 본 적이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민수조차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몰라 그저 조용히 서 있을 뿐이었죠. 다음 날 아침 영희는 결심했습니다. 그녀는 지은과 현우를 직접 만나기로 했죠. 그러나 그녀의 계획은 예상치 못한 장애물에 부딪혔습니다. 바로 수진이었습니다. 어머니, 이 일은 좀 더 신중하게 생각하셔야 해요. 수진은 영희의 집무실로 찾아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그녀의 눈빛에는 불안과 경계심이 가득했죠. 어제 그 아이가 나타난 것은 분명 계획된 일이에요. 그 아이와 아버지는 우리 가문의 재산을 노리고 있어요. 영희는 차가운 눈빛으로 수진을 바라보았습니다. 내가 어떻게 그런 확신을 가질 수 있지? 수진은 잠시 당황했지만 곧 자세를 바로 하고 말을 이었습니다. 그 아이는 우리 가문의 재앙이 될 거예요. 지금 미래테크는 중요한 시기에 있어요. 민재가 후계자로 공식 발표되어야 하는데 이런 스캔들이 터지면 모든 게 엉망이 될 거예요. 영희는 한동안 말없이 수진을 바라보다가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내가 잘못한 게 있으면 알아야 해. 그리고 그것을 바로 잡아야 하고. 수진은 입술을 깨물며 영희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녀는 영희가 이렇게 쉽게 흔들릴 거라고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항상 냉철하고 이성적이던 시어머니가 갑자기 감상적으로 변한 것이 당혹스러웠죠. 어머니, 민재를 생각해 주세요. 그 아이는 어머니의 피와 살을 나눈 유일한 손자예요. 영희는 창밖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지은이도 내 핏줄이야. 혜린의 딸이니까. 수지는 더 이상 할 말을 찾지 못했습니다. 그녀는 조용히 집무실을 나섰지만 그녀의 마음속에는 불안과 분노가 가득했죠. 민재의 후계자 지위가 위험에 처했다고 느꼈기 때문입니다. 한편 지은과 현우는 작은 원룸에서 평소와 다름없는 하루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현우는 침대에 누워 있었고 지은은 학교에 다녀온 후 아르바이트를 준비하고 있었죠. 아빠, 약은 드셨어요? 지은은 아버지의 이마에 손을 대며 물었습니다. 현우는 약하게 미소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먹었어. 오늘은 좀 괜찮은 것 같다. 그러나 그의 창백한 얼굴과 깊게 패인 다크서클은 그의 말이 사실이 아님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지은은 아버지의 상태가 점점 나빠지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그녀도 아버지처럼 강한 척했습니다. 오늘 학교에서 장학금 신청서를 받았어요. 이번에는 꼭 될 것 같아요. 지은은 밝게 웃으며 말했지만 그녀의 눈빛에는 깊은 걱정이 서려 있었습니다. 장학금이 나오더라도 아버지의 치료비를 감당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했기 때문이죠. 우리 지은이는 언제나 최고야. 꼭 될 거야. 현우는 딸의 손을 꼭 잡으며 말했습니다. 그의 손은 마른 나뭇가지처럼 여위어 있었고 손등에는 수액주사 자국이 선명했습니다. 지은은 아버지의 손을 잡은 채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어제 미래테크 행사장에서 있었던 일을 아버지에게 말할까 고민했지만 끝내 입을 열지 못했습니다. 아버지가 자신의 행동을 알게 되면 얼마나 실망하고 화를 낼지 알고 있었기 때문이죠. 현우에게 박영이라는 이름은 평생 지워지지 않을 상처였으니까요. 아빠, 내가 노력하면 우리 상황이 나아질 거예요. 아빠가 아프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지은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현우는 딸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부드럽게 미소 지었습니다. 걱정하지 마. 아빠는 괜찮아. 너만 건강하게 자라주면 그걸로 충분해. 지은은 고개를 끄덕이며 눈물을 삼켰습니다. 그녀는 아버지 앞에서 결코 약한 모습을 보이고 싶지 않았습니다. 어머니가 없는 이 가정에서 그녀는 일찍부터 어른이 되어야 했으니까요. 영희는 며칠 동안 지은을 몰래 관찰했습니다. 회사 일정을 모두 뒤로 미루고 직접 운전사 복장으로 변장한 채 지은의 학교와 아르바이트 장소를 찾아다녔죠. 철의 여인이라 불리던 미래테크의 회장이 이런 모습으로 변할 거라고는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을 겁니다. 영희는 지은이 학교에서 나오는 모습을 지켜보았습니다. 다른 아이들이 무리지어 웃고 떠들며 나오는 동안 지은은 혼자 조용히 걸어 나왔습니다. 그녀의 교복은 낡고 구겨져 있었지만 깨끗하게 관리되어 있었죠. 지은은 곧장 근처 편의점으로 향했습니다. 그곳에서 그녀는 아르바이트를 시작했습니다. 편의점 안에서 지은은 피곤한 기색도 없이 열심히 일했습니다. 고객들에게 밝은 미소로 응대하고 진열대를 정리하고 바닥을 닦았죠. 영희는 차 안에서 그런 지은의 모습을 지켜보며 마음이 아팠습니다. 혜린의 딸이 자신의 친손녀가 이렇게 고생하고 있다니요. 다음 날 영희는 지은의 학교를 더 자세히 관찰했습니다. 그리고 불편한 진실을 목격했죠. 지은은 학교에서 따돌림을 당하고 있었습니다. 아이들은 그녀의 낡은 교복과 가정 환경을 놀렸고 지은은 그저 묵묵히 견디고 있었습니다. 저기 봐, 아픈 아빠 딸이 온대. 쟤네 집 엄청 가난하대. 기초생활수급자래. 그 옷 3년째 입고 다니는 거 아냐? 아이들의 잔인한 말들이 영희의 귀에 들려왔습니다. 그러나 지은은 그 모든 상황 속에서도 고개를 꼿꼿이 들고 걸어갔습니다. 쉬는 시간에 혼자 도서관에 앉아 공부하는 그녀의 모습에서 영희는 어린 시절의 자신을 보는 듯 했습니다. 하교 후 지은은 편의점 아르바이트를 마치고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아버지의 정기 검진이 있는 날이었죠. 영희는 멀리서 그녀를 따라갔고 병원 로비에서 지은이 의사와 대화하는 모습을 지켜보았습니다. 현우 씨의 상태가 점점 나빠지고 있어요. 더 적극적인 치료가 필요합니다. 비용은 얼마나 들까요? 최소 4천만 원 정도요.
보험으로 일부 처리되지만 그래도 부담이 크실 거예요. 지은의 어깨가 눈에 띄게 떨어졌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곧 심호흡을 하고 고개를 들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어떻게든 마련할게요. 의사가 떠난 후 지은은 병원 벤치에 혼자 앉아 조용히 울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며 영희의 가슴이 찢어지는 듯 했습니다. 그녀는 다가가 위로하고 싶었지만 아직은 때가 아니라고 생각했죠. 영희가 지은을 관찰하는 동안 수지는 자신만의 계획을 세우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사설 탐정을 고용해 현우의 약점을 찾아내려 했죠. 수진의 목표는 단 하나였습니다. 민재의 후계자 지위를 지키는 것. 그것을 위해서라면 어떤 수단도 마다하지 않을 작정이었습니다. 사설 탐정은 곧 현우의 집을 찾아갔습니다. 지은이 아르바이트를 하는 동안 현우는 혼자 집에 있었습니다. 탐정은 보험 상담원을 사칭하며 문을 두드렸습니다. 안녕하세요.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나왔습니다. 특별지원 프로그램 상담차 방문했습니다. 현우는 힘겹게 일어나 문을 열었습니다. 그의 얼굴은 창백했고 걸음걸이는 불안정했습니다. 무슨 일이시죠? 탐정은 미소를 지으며 현우의 집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대화를 이어갔습니다. 혹시 박혜린 씨의 남편이신가요? 그 말에 현우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그는 경계의 눈빛으로 탐정을 바라보았습니다. 당신, 누구시죠? 정말 보험공단에서 오신 게 맞나요? 탐정은 잠시 머뭇거리다가 본색을 드러냈습니다. 실은 박영희 회장님의 며느리 되시는 분이 저를 보냈습니다. 그쪽 딸이 미래테크에 나타난 것을 알고 있어요. 현우의 얼굴이 백지장처럼 하얗게 변했습니다. 그는 의자에 털썩 주저앉으며 충격에 빠졌습니다. 지은이가 그곳에 갔다고요? 탐정은 고개를 끄덕이며 말을 이었습니다. 박 회장님 며느리께서 전하는 말씀인데 딸과 함께 이곳을 떠나시면 충분한 치료비와 생활비를 지원해 드린다고 합니다. 다만 두 분이 미래테크나 박 회장님과 관련된 어떠한 요구도 하지 않는다는 조건이죠. 현우는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우린 아무것도 원하지 않아요. 지은이가 왜 그곳에 갔는지 모르겠지만 우리는 그 사람들과 엮이고 싶지 않아요. 그냥 우리 좀 내버려 두세요. 탐정은 카드 한 장을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생각이 바뀌시면 연락 주세요. 제한은 일주일간만 유효합니다. 탐정이 떠나자마자 현우는 괴로움에 신음했습니다. 그는 전화기를 들어 지은에게 전화를 걸었지만 곧 전화를 끊었습니다. 딸에게 이런 상황을 알리고 싶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는 혜린의 사진을 바라보며 중얼거렸습니다. 혜린아, 우리 딸이 위험해. 내가 어떡하면 좋지? 그날 저녁 지은이 아르바이트를 마치고 귀가했을 때 현우는 평소와 다름없는 모습을 보여주려 애썼습니다. 그러나 그의 불안한 눈빛은 지은의 눈을 피할 수 없었죠. 아빠, 무슨 일 있었어요? 안색이 안 좋으세요. 현우는 억지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 괜찮아. 그냥 좀 피곤해서 그래. 지은은 의심스러운 눈빛으로 아버지를 바라보았지만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녀는 가방에서 작은 케이크를 꺼냈습니다. 오늘 아르바이트 첫 월급 받았어요. 아빠랑 같이 먹으려고 사왔어요. 현우의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그는 딸을 꼭 안아주며 속으로 다짐했습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지은이를 지켜야 해. 그 사람들로부터. 한편 영희는 민수에게 중요한 지시를 내렸습니다. 내가 현우 씨를 직접 만나볼 거야. 날짜를 잡아줘. 가을비가 내리는 오후 강남의 조용한 카페에서 15년 만에 만남이 이루어졌습니다. 영희는 창가 자리에 앉아 문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손가락이 테이블 위에서 불안하게 움직였죠. 평생 수많은 중요한 협상과 결정의 순간을 겪어온 그녀였지만 지금처럼 마음이 떨린 적은 없었습니다. 마침내 카페 문이 열리고 현우가 들어섰습니다. 그는 비에 젖은 우산을 털며 주위를 둘러보았고 곧 영희를 발견했습니다.
그의 눈빛이 순간 차갑게 변했지만 이내 결심한 듯 천천히 그녀의 테이블로 다가왔습니다. 오랜만입니다, 회장님. 오랜만입니다, 회장님. 현우의 목소리는 공손했지만 그 안에는 얼음처럼 차가운 감정이 느껴졌습니다. 영희는 천천히 고개를 들어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15년 전 대학가의 활기찬 미술 전공생이었던 청년은 이제 질병과 고통으로 지친 중년 남성이 되어 있었습니다. 앉으시죠, 현우 씨. 영희가 맞은편 의자를 가리키자 현우는 조용히 자리에 앉았습니다. 잠시 어색한 침묵이 흘렀고 영희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지은이를 보았어요. 정말 혜린을 닮았더군요. 현우의 눈에 잠시 슬픔이 스쳐 지나갔지만 그는 곧 감정을 추스렸습니다. 무슨 말씀을 하고 싶으신지 모르겠습니다만 저희는 회장님의 도움 같은 건 필요 없습니다. 영희는 천천히 고개를 저었습니다. 도움을 주겠다는 게 아니에요. 사과하러 왔어요. 현우는 잠시 당황한 기색을 보였지만 곧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사과요? 15년이 지나서요? 그의 목소리에는 비난과 원망이 가득했습니다. 영희는 그의 반응에 움츠러들지 않고 조용히 말을 이었습니다. 늦었다는 걸 알아요. 하지만 혜린이가 임신했다는 사실은 정말 몰랐어요. 현우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그는 잠시 창밖의 빗줄기를 바라보다가 천천히 말을 이었습니다. 혜린은 당신 때문에 평생 아팠어요. 사랑하는 사람과 헤어지고 모르는 사람과 결혼하고 그리고 자기 아이를 포기해야 했죠. 당신이 그걸 모를 리 없잖아요. 영희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그녀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요. 내가 다 잘못했어요. 회사와 가문의 명예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했죠. 하지만 이제는 지은이를 보고 싶어요. 현우는 차가운 눈빛으로 영희를 바라보았습니다. 왜죠? 갑자기 왜 지은이를 신경 쓰시는 거죠? 15년 동안 우리가 어떻게 사는지 전혀 관심 없으셨잖아요. 영희는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내가 잘못했소. 지은이를 보고 싶다. 바로 그때 예상치 못한 인물이 카페에 들어섰습니다. 수진이었습니다. 그녀는 빠른 걸음으로 두 사람의 테이블로 다가왔습니다. 여기 계셨군요, 어머니. 수진의 목소리에는 억누른 분노가 느껴졌습니다. 그녀는 현우를 노려보며 말을 이었습니다. 당신 같은 사람이 우리 가족을 망쳐. 뭘 원하는 거예요? 돈이요? 얼마면 되죠? 영희가 놀란 표정으로 수진을 바라보았습니다. 수진아, 무슨 말을 하는 거야? 수진은 아랑곳하지 않고 현우를 향해 계속 말을 이어갔습니다. 딸을 앞세워 회장님을 협박하려는 수작 아니에요? 우리 가족을 갈라놓으려는 거죠? 미래테크의 재산이 탐나서 그러는 거 아니에요? 카페 안의 사람들이 모두 그들을 쳐다보기 시작했습니다. 현우는 창백한 얼굴로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저는 그런 거 관심 없습니다. 그냥 저희를 내버려 두세요. 그가 카페를 나가려는 순간 카페 문이 열리고 지은이 들어섰습니다. 그녀는 아버지가 이곳에 온다는 것을 알고 걱정되어 따라온 것이었죠. 지은은 상황을 보고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아빠. 현우는 당황한 표정으로 딸을 바라보았습니다. 지은아, 왜 여기 왔어? 지은은 아버지에게 다가가 그의 팔을 잡았습니다. 아빠, 저 걱정돼서요. 어제부터 이상하게 행동하셔서. 그녀는 영희와 수진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상황을 직감적으로 이해했죠. 아빠, 괜찮아요. 우리가 함께면 돼요. 지은의 따뜻한 말에 현우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그는 딸의 손을 꼭 잡고 카페를 나서려 했습니다. 지은아, 잠깐만. 영희의 목소리가 그들을 멈춰 세웠습니다. 그녀는 천천히 다가와 지은의 앞에 섰습니다. 너희 아버지 병원비. 내가 책임질게. 현우가 단호하게 고개를 저었습니다. 필요 없습니다. 우린 혼자서도 잘 살 수 있어요. 영희는 애원하는 눈빛으로 현우를 바라보았습니다. 제발. 내가 혜린이에게 못해준 것,
지은이에게라도 해주게 해줘요. 지은은 잠시 할머니를 바라보다가 아버지를 향해 말했습니다. 아빠, 한번 생각해 볼까요? 아빠 건강이 제일 중요해요. 현우는 딸의 말에 흔들렸지만 여전히 확신이 서지 않았습니다. 수진이 다시 끼어들었습니다. 어머니, 이러시면 안 돼요. 이 사람들은 우리 가족을 이용하려는 거예요. 영희는 차가운 눈빛으로 수진을 바라보았습니다. 수진아, 이건 내가 결정할 일이야. 내가 간섭할 문제가 아니야. 수진은 분노에 찬 눈빛으로 영희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녀의 계획이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현우와 지은이 영희의 삶에 들어온다면 민재의 위치는 위험해질 것이 분명했죠. 어머니, 이 결정은 미래테크의 미래에 영향을 미칠 거예요. 이사회에 보고해야 할 사안이라고 생각해요. 영희는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회사 일과 가족 일은 별개야. 내 손녀와 그 아버지를 도와주는 게 어떻게 회사 일과 관련이 있지? 수지는 더 이상 할 말을 찾지 못했습니다. 그녀는 분노와 좌절감에 카페를 뛰쳐나갔습니다. 영희는 다시 지은과 현우를 향해 말했습니다. 생각해봐 주세요. 내가 이 아이를 외면했다는 사실이 너무 괴로워요. 그녀의 눈에서 진심 어린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지은은 잠시 망설이다가 조심스럽게 손을 내밀었습니다. 할머니, 우리 천천히 알아가면 어떨까요? 영희는 놀란 표정으로 지은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그녀의 손을 잡았죠. 현우는 불편한 표정을 지었지만 딸의 결정을 존중하기로 했습니다. 지은아, 정말 그래도 괜찮겠어? 지은은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빠가 항상 말씀하셨잖아요. 미움은 미움만 낳는다고. 우리 새로 시작해보면 어떨까요? 현우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그는 딸의 현명함 앞에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래, 내가 원한다면. 비가 그친 저녁, 미래테크 본사 최상층 회장실에서 영희는 창밖을 바라보며 깊은 생각에 잠겨 있었습니다. 오늘 현우와 지은을 만난 후 그녀의 마음은 복잡한 감정으로 가득 찼습니다. 후회, 슬픔, 그리고 작은 희망까지. 오래도록 단단하게 얼어붙었던 그녀의 심장에 따뜻한 봄바람이 스며드는 느낌이었죠. 회장님, 의뢰하신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민수가 조심스럽게 다가와 서류 한 묶음을 내밀었습니다. 영희는 천천히 서류를 받아들고 내용을 훑어보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혜린의 사망 직전 병원 기록이었습니다. 영희의 손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서류 속에는 그녀가 전혀 알지 못했던 충격적인 사실이 담겨 있었습니다. 혜린이 결혼 전에 이미 임신 중이었다는 사실, 그리고 출산 후 아이를 현우에게 보냈다는 사실, 그리고 가장 충격적인 것은 민재가 수진의 친자가 아니라는 사실이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지? 영희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민수는 조용히 설명했습니다. 그럼 민재는? 추가 조사 결과 수진 씨가 결혼 전 다른 남자와의 사이에서 임신했고 그 아이가 민재인 것으로 보입니다. 혜린 씨의 상담 기록에 따르면 혜린 씨는 이 사실을 알고 있었지만 회장님께 알리지 말아 달라고 수진 씨에게 약속했다고 합니다. 영희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그녀가 지난 14년 동안 자신의 피와 살을 나눈 손자라고 믿었던 민재가 사실은 전혀 혈연 관계가 없는 아이였습니다. 내가 믿었던 모든 게 거짓이었어. 영희의 목소리는 새망치에 맞은 것처럼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녀는 손으로 얼굴을 가리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민수는 조용히 그녀의 옆을 지켜봤습니다. 회장님, 괜찮아요, 민수 씨. 그냥 잠시 혼자 있고 싶어요. 민수는 고개를 숙이고 조용히 방을 나갔습니다. 영희는 깊은 절망감에 빠져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서울의 밤하늘은 비가 그친 후 맑게 개어 있었고 도시의 불빛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그 아름다운 풍경과는 대조적으로 영희의 마음은 폭풍우가 휘몰아치고 있었죠. 다음 날 아침 영희는 수진을 자신의 집무실로 불렀습니다. 수진은 불안한 기색을 감추지 못한 채 영희 앞에 섰습니다.
어머니, 부르셨어요? 영희는 차갑게 식은 차를 한 모금 마시고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민재가 아들이 아니라는 걸 알고 있었니? 수진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그녀는 입술을 깨물며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대답해, 수진아. 민재는 내 전 남자친구의 아들이지? 수진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그녀는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어머니, 그건 사실이니 아니니? 영희의 날카로운 추궁에 수진은 결국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하지만 민재는 당신 손자예요. 혈통 따윈 중요하지 않아요. 민재는 당신 집안에서 당신의 가르침으로 자라났어요. 그 아이는 신뢰를 배신했어. 영희의 차가운 목소리에 수진은 말을 멈췄습니다. 영희의 눈에는 깊은 실망감이 서려 있었습니다. 모든 걸 알고 있었으면서 내게 숨겼어. 그리고 어제 카페에서 현우 씨와 지은이를 그렇게 대한 것도 내 비밀이 드러날까봐 두려웠던 거지. 수진은 눈물을 흘리며 영희에게 애원했습니다. 어머니, 제발 민재를 생각해 주세요. 그 아이는 아무 잘못이 없어요. 그 아이의 미래를. 수진은 흐느끼며 영희의 발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어머니, 제발 용서해 주세요. 제가 잘못했어요. 하지만 정말 어쩔 수 없었어요. 당신이 얼마나 혈통을 중요시하는지 알았기에. 영희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나 창가로 향했습니다. 그녀의 마음속에는 복잡한 감정이 교차했습니다. 분노, 배신감, 그리고 무엇보다도 자신의 잘못된 가치관에 대한 후회가 깊게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나가주세요, 수진 씨. 수진은 놀란 표정으로 영희를 바라보았습니다. 수진 씨라는 호칭은 영희가 그녀를 더 이상 가족으로 여기지 않는다는 의미였습니다. 어머니, 지금은 당신과 이야기하고 싶지 않아요. 나가주세요. 수진은 떨리는 발걸음으로 방을 나갔습니다. 그녀의 눈에서는 두려움의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모든 것을 잃게 될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이었죠. 한편 지은과 현우의 집에는 예상치 못한 방문객들이 찾아왔습니다. 기자들이었습니다. 미래테크 회장의 숨겨진 손녀에 대한 소문이 퍼지기 시작한 것이었죠. 김현우 씨, 당신이 박혜린 씨의 전 남자친구가 맞습니까? 김지은 양이 박영희 회장의 친손녀라는 소문이 사실입니까? 미래테크의 재산 상속과 관련해서 어떤 요구를 하실 계획이십니까? 현우는 문을 꼭 닫은 채 지은을 안아주었습니다. 괜찮아, 지은아. 걱정하지 마. 이 사람들은 곧 지칠 거야. 그러나 지은은 불안한 눈빛으로 아버지를 바라보았습니다. 아빠, 우린 그냥 조용히 살고 싶은데 왜 이런 일이 생긴 거죠? 현우는 한숨을 내쉬며 대답했습니다. 이건 다 내 잘못이야. 내가 너를 제대로 보호하지 못했어. 지은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아빠. 제가 미래테크에 간 게 잘못이에요. 제가 그러지 않았다면. 현우는 딸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내 잘못이 아니야. 넌 그저 내 어머니를 기리고 싶었을 뿐이잖아. 그때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현우가 조심스럽게 전화를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현우 씨, 저 박영희입니다. 지금 상황은 제가 들었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모든 일을 해결할게요. 현우는 잠시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의 마음속에는 여전히 영희에 대한 불신이 남아 있었지만 지은을 위해서라도 이 상황을 해결해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떻게 하실 건가요? 내일 기자회견을 열 겁니다. 모든 것을 공개적으로 밝힐 거예요. 그리고 지은이를 미래테크의 정당한 후계자로 선언할 겁니다. 현우는 놀란 표정으로 수화기를 쥐었습니다. 뭐라고요? 그건 너무 갑작스러운. 걱정하지 마세요. 지은이의 의사를 무시하고 강요하는 건 아닙니다. 다만 모든 진실을 세상에 알리고 싶어요. 제가 한 잘못을 바로잡고 싶습니다. 현우는 한동안 말없이 서 있다가 천천히 대답했습니다. 알겠습니다. 하지만 지은이의 일상과 학업에 방해가 되지 않았으면 해요.
그 아이는 아직 어려요. 약속합니다. 지은이의 행복이 제 최우선 과제입니다. 아침 일찍부터 미래테크 본사 앞은 취재진들로 북적였습니다. 박영희 회장이 긴급 기자회견을 연다는 소식에 국내외 주요 언론사들이 모여들었던 것입니다. 회사의 인수합병 발표나 새로운 기술 공개일 거라는 예상이 많았지만 일부에서는 이미 박영희 회장의 숨겨진 손녀에 관한 소문이 파다하게 퍼져 있었습니다. 오전 10시 정각 박영희가 단상에 올랐습니다. 평소의 카리스마 넘치는 모습과는 달리 오늘의 그녀는 조금 더 인간적이고 감정적으로 보였습니다. 그녀의 뒤로는 민수와 몇몇 임원들이 서 있었고 회의실 뒤편에는 현우와 지은이 조용히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모여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영희의 목소리는 평소보다 부드럽게 들렸습니다. 그녀는 잠시 숨을 고르더니 천천히 말을 이어갔습니다. 저는 오늘 개인적인 이야기를 하기 위해 여러분을 모셨습니다. 15년 전 제 딸 혜린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당시 저는 딸의 죽음이 우울증 때문이라고만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최근에야 알게 된 사실은 혜린이 결혼 전 사랑했던 사람과의 사이에서 아이를 낳았다는 것입니다. 기자들 사이에서 술렁임이 일어났습니다. 카메라 플래시가 연신 터지고 속삭임 소리가 회의실을 가득 메웠습니다. 그 아이의 이름은 김지은입니다. 지금 14살이고 저의 외동딸 혜린의 유일한 혈육입니다. 영희는 잠시 감정을 추스른 후 말을 이었습니다. 제가 오늘 이 자리에서 선언합니다. 김지은은 미래테크의 정당한 후계자입니다. 이 말에 회의장은 완전히 술렁였습니다. 기자들은 일제히 질문을 쏟아내기 시작했고 카메라 플래시가 더욱 요란하게 터져 나왔습니다. 이건 기업 역사상 최대 스캔들입니다. 민재군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김지은 양은 어디 있습니까? 영희는 손을 들어 기자들을 진정시켰습니다. 민재는 계속해서 우리 가족의 일원입니다. 그 아이에게는 아무런 잘못이 없으니까요. 다만 제 혈육인 지은이에게 마땅한 자리를 돌려주고 싶은 것뿐입니다. 그녀는 회의실 뒤편을 향해 고개를 돌렸습니다. 지은아, 이리 와볼래? 지은은 떨리는 발걸음으로 단상으로 올라갔습니다. 그녀는 평소 입던 낡은 교복 대신 단정한 원피스를 입고 있었지만 그 안에서도 여전히 수줍고 순수한 소녀의 모습이 느껴졌습니다. 이 아이는 제 진짜 손녀입니다. 그리고 저는 이 아이와 그의 아버지에게 큰 잘못을 했습니다. 오늘부터 제가 그 잘못을 바로잡고자 합니다. 영희는 떨리는 손으로 지은의 어깨를 감쌌습니다. 지은은 어색하게 미소 지으며 기자들을 향해 가볍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저는 그냥 평범한 학생이에요. 아직 미래테크 같은 큰 회사의 후계자가 될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아요. 하지만 할머니와 함께 많은 것을 배우고 싶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아버지의 건강이 회복되는 것이 제 가장 큰 소원이에요. 지은의 솔직한 말에 회의장의 분위기가 조금 누그러졌습니다. 기자들은 여전히 질문을 쏟아냈지만 그 어조는 조금 더 부드러워졌습니다. 기자회견이 끝난 후 영희는 현우와 지은을 자신의 집무실로 안내했습니다. 회견장을 빠져나오는 그들의 모습이 모든 언론사 첫 페이지를 장식할 것이 분명했습니다. 지금부터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현우가 조용히 물었습니다. 영희는 창가로 다가가 잠시 서울의 전경을 바라보았습니다. 당신과 지은이가 원한다면 내 집으로 오세요. 넓은 공간도 있고 지은이의 학업과 당신의 치료에도 더 편리할 거예요. 현우는 망설이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건 너무 갑작스럽습니다. 우리는 그런 호화로운 생활에 익숙하지 않아요. 영희는 부드럽게 미소 지었습니다. 서두르지 않아도 돼요. 천천히 생각해 보세요. 하지만 적어도 당신의 치료는 제가 책임지고 싶어요. 현우는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치료는 감사히 받겠습니다. 나머지는 좀 더 생각해 볼게요. 그때 문이 벌컥 열리고 수진이 들어왔습니다.
그녀의 뒤로는 당황한 표정의 민재가 서 있었습니다. 어머니, 어떻게 이럴 수 있어요? 수진의 목소리는 분노와 배신감으로 떨리고 있었습니다. 온 세상 앞에서 민재를 내쳐버리시다니, 민재가 얼마나 상처받았는지 아세요? 영희는 차분하게 수진을 바라보았습니다. 민재를 내친 적 없어. 그 아이는 여전히 우리 가족이야. 다만 지은이에게도 그 아이의 자리가 필요할 뿐이야. 민재가 조심스럽게 앞으로 나섰습니다. 그는 지은을 향해 눈길을 돌렸습니다. 너, 내 사촌이야? 지은은 어색하게 미소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런 것 같아요. 만나서 반가워요, 민재 씨. 민재는 잠시 지은을 관찰하더니 예상치 못한 반응을 보였습니다. 그는 활짝 웃으며 말했습니다. 와, 정말 신기하다. 나 지금까지 외동이었는데 이제 사촌이 생겼네. 같이 게임할래? 내가 최신 게임기 많이 가지고 있어. 순수한 민재의 반응에 어른들은 모두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지은은 쑥스러운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아요. 저는 게임을 많이 해보지 않았지만 수지는 당황한 표정으로 아들을 바라보았습니다. 민재야, 이게 무슨 소리야? 넌 미래테크의 후계자였어. 이 아이 때문에 내가 모든 걸 잃게 될 수도 있어. 민재는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어머니를 바라보았습니다. 엄마, 그게 뭐가 중요해요? 전 그냥 사촌이 생겨서 신나는데. 아이의 순수한 마음에 어른들은 말문이 막혔습니다. 영희는 민재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부드럽게 미소 지었습니다. 그래, 민재야. 지은이와 잘 지내렴. 수지는 더 이상 할 말을 찾지 못한 채 분노와 좌절감으로 방을 뛰쳐나갔습니다. 영희는 한숨을 내쉬며 현우를 바라보았습니다. 시간이 필요할 거예요. 모두에게. 현우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영희의 손을 향해 자신의 손을 내밀었습니다. 새로 시작해 볼까요? 영희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그녀는 조심스럽게 현우의 손을 잡았습니다. 감사합니다, 현우 씨. 정말 감사합니다. 영희는 이제 지은이 있는 곳으로 걸음을 옮겼습니다. 그리고 그녀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내가 너희를 고생시켰어. 용서해줘. 영희의 무릎 꿇은 모습에 지은은 당황했습니다. 그녀는 재빨리 할머니의 팔을 잡아 일으켰습니다. 할머니, 그러지 마세요. 저는 할머니를 원망하지 않아요. 아빠가 행복하면 저도 행복해요. 지은의 순수한 마음에 영희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현우도 복잡한 감정으로 그 광경을 바라보았습니다. 15년간 가슴에 품었던 원망과 분노가 조금씩 누그러지는 느낌이었죠. 이날의 기자회견은 모든 언론의 헤드라인을 장식했습니다. IT 재벌에 숨겨진 손녀, 미래테크의 새로운 후계자, 박영희 회장의 충격적인 고백 등 온갖 제목이 신문과 방송을 도배했습니다. 사회적 관심은 순식간에 지은과 현우에게 집중되었고 그들의 작은 원룸 앞에는 밤낮으로 기자들이 진을 치고 있었습니다. 한 달 후 현우는 결국 영희의 제안을 받아들였습니다. 지은의 학업과 자신의 치료를 위해서는 더 나은 환경이 필요하다는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영희의 강남 저택으로 이사했고 현우는 최고의 의료진으로부터 치료를 받기 시작했습니다. 여기 정말 넓네요. 지은은 자신의 새 방을 둘러보며 말했습니다. 그녀의 방은 원룸 전체보다도 넓었고 창밖으로는 서울의 아름다운 전경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마음에 들어? 영희가 문가에 서서 미소 지으며 물었습니다. 지은은 쑥스러운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하지만 너무 호화로워서 좀 어색해요. 영희는 지은의 곁으로 다가와 그녀의 어깨를 감쌌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익숙해질 거야. 그리고 내가 불편하다면 언제든지 말해. 모든 것을 내 마음대로 바꿀 수 있어. 지은은 미소 지으며 할머니를 바라보았습니다. 처음에는 낯설고 어색했지만 영희의 따뜻한 관심에 점점 마음의 문을 열기 시작했습니다.
현우의 치료는 생각보다 잘 진행되었습니다. 최신 치료법과 최고의 의료진 덕분에 그의 건강은 점차 호전되었고 반년 만에 거의 완치 판정을 받았습니다. 그는 이제 예전처럼 그림을 그리고 조각을 할 수 있는 체력을 회복했습니다. 어떻게 감사드려야 할지 현우는 영희에게 말했습니다. 영희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현우는 영희에게 말했습니다. 영희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감사할 필요 없어요. 내가 해야 할 일을 한 것뿐이니까요. 시간이 흐르면서 세 사람은 점점 가족으로서의 유대감을 쌓아갔습니다. 물론 수지는 여전히 상황을 받아들이지 못했고 민재만 때때로 지은을 찾아와 함께 시간을 보냈습니다. 두 10대 사이에는 어색함 없는 우정이 싹텄고 그것은 어른들에게도 작은 위안이 되었습니다. 아빠, 할머니, 저 생각한 게 있어요. 어느 저녁 식사 자리에서 지은이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현우와 영희는 호기심 어린 눈빛으로 그녀를 바라보았습니다. 무슨 생각인데? 지은은 잠시 숨을 고르더니 말을 이었습니다. 할머니, 저는 IT로 세상을 바꾸고 싶어요. 하지만 회사를 물려받는 것보다 제가 직접 무언가를 만들고 싶어요. 교육 분야에서요. 영희는 관심을 보이며 물었습니다. 교육 분야라고? 지은은 열정적으로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네. 저처럼 어려운 환경에 있는 아이들을 위한 장학재단을 설립하고 싶어요. 그리고 첨단 기술을 활용해서 누구나 질 좋은 교육을 받을 수 있게 하는 플랫폼을 만들고 싶어요. 영희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그녀는 지은의 열정과 순수함에서 새로운 희망을 보았습니다. 멋진 생각이구나. 내가 원한다면 내가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을게. 현우는 자랑스러운 눈빛으로 딸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는 지은이 이렇게 성장한 것에 깊은 감사함을 느꼈습니다. 3년이 흘렀습니다. 지은은 17살이 되어 고등학교 졸업을 앞두고 있었고 그녀가 설립한 혜린 장학재단은 이미 수백 명의 학생들에게 도움을 주고 있었습니다. 현우는 완전히 건강을 회복해 미술학교에서 아이들을 가르치기 시작했고 영희는 점점 경영 일선에서 물러나 지은의 교육 사업을 돕는데 시간을 보냈습니다. 가을의 마지막 주말, 세 사람은 함께 혜린의 묘소를 찾았습니다. 노란 은행잎이 묘지 주변에 흩날리는 평화로운 날이었습니다. 혜린아, 우리가 왔어. 영희가 묘비 앞에 무릎을 꿇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현우는 그 옆에 섰고 지은은 어머니의 묘비 앞에 꽃다발을 내려놓았습니다. 어머니, 저 지은이에요. 할머니와 아빠와 함께 왔어요. 이제 우리는 진짜 가족이 되었어요. 현우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그는 천천히 무릎을 꿇고 묘비를 쓰다듬었습니다. 혜린아, 보고 있지? 우리 딸이 얼마나 훌륭하게 자랐는지. 내가 자랑스러워할 거야. 영희도 흐르는 눈물을 닦으며 말했습니다. 미안해, 혜린아. 엄마가 너무 늦게 깨달았구나. 하지만 이제 우리는 내가 원했던 대로 한 가족이 되었어. 내 딸을 내 손녀로 현우 씨를 내 가족으로 받아들였어. 지은은 할머니와 아버지의 손을 각각 잡았습니다. 할머니, 아빠, 우리 영원히 함께해요. 그녀의 미소에는 15년 전 혜린의 모습이 겹쳐 보였습니다. 현우와 영희는 서로를 바라보며 눈물 속에서 미소 지었습니다. 오랜 상처와 아픔을 뒤로하고 새로운 시작을 맞이하는 순간이었습니다. 석양이 드리운 묘지에서 세 사람은 나란히 서서 하늘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들의 그림자는 땅 위에 하나로 이어져 있었고 그것은 마치 혜린의 영혼이 그들을 감싸 안는 것 같았습니다. 어머니가 우리를 보고 있을까요? 지은이 조용히 물었습니다. 현우는 딸의 어깨를 감싸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럼 분명히 보고 있을 거야. 그리고 아주 행복해하고 있을 거고. 영희는 지은의 다른 쪽 어깨를 감싸 안았습니다. 너는 내 최고의 유산이야, 지은아. 혜린이가 남겨준 가장 소중한 선물이지. 지은은 미소 지으며 두 어른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저도 두 분이 제 곁에 있어서 정말 행복해요. 우리 가족이 드디어 하나가 되었으니까요.
해가 완전히 지고 별들이 하나둘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세 사람은 천천히 묘지를 떠나 집으로 향했습니다. 그들의 발걸음에는 더 이상 무거움이 없었습니다. 오랜 세월의 원망과 슬픔 그리고 오해를 뒤로하고 이제 그들은 진정한 가족으로서 함께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미래테크는 이제 단순한 기업이 아닌 교육과 나눔의 가치를 중시하는 기업으로 변화하기 시작했습니다. 지은의 순수한 마음과 영희의 경험, 그리고 현우의 예술적 감각이 하나로 어우러져 새로운 미래를 그려나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변화의 중심에는 비록 이 세상에 없지만 세 사람을 이어준 혜린의 영혼이 함께하고 있었습니다. 가족의 의미는 단순히 같은 피를 나눈다고 해서 완성되는 것이 아니라 서로를 이해하고 용서하며 함께 성장해 나갈 때 비로소 완성된다는 것을 영희와 현우 그리고 지은은 이제야 진정으로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이야기는 많은 이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전하는 전설이 되었습니다.